반갑습니다 여러분. 중단원 연습 문제 104페이지 1번부터 차례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여백이 좁으니까 넓은 곳으로 이동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가로 1번 보시면요.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2 그곳에서의 접선을 구하여라. 이럴 때 마이너스 1,2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점. 미분을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바로 이 접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울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점을 알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식을 미분해 보도록 할까요? y'은 이렇게 6x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즉 가로 1번의 기울기는 7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네요. 기울기가 7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y1 기울기 곱하기 x-x1. 자, 이것을 정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y는 7x 더하기 9가 되겠네요. 자, 1번의 답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가로 2번에는 직선 y는 x 플러스 3에 평행한 접선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 직선 y는 x 더하기 3과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아, 기울기가 같아지겠구나.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점을 모르니까 우리 편의상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x1, y1에서의 접하는 접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y'을 이렇게 구했으니까요. x 대신에 x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6x1의 제곱 더하기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y는 x 플러스 3과 평행한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x1을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x1은 0이 되겠죠. 접점이라는 것은요, 직선 위를 지나는 점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곡선 위를 지나는 점이기도 합니다. x1의 값을 이렇게 x자리에 대입하면 이 y1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y1의 값은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접점의 좌표 x1, y1은 0,5가 되는구나. 정리해 볼게요. 기울기는 1, 0,5를 지나는 직선 y는 x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가로 2번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직선과 수직인 접선을 구하여라. 수직인 접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가로 3번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과 수직인 접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과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기울기는 7이 나오겠죠. 가로 3번은요, 기울기, 편의상 m이라고 표현할게요. 기울기 m이 7이 되는 그러한 접선을 찾으면 됩니다. 가로 2번의 과정과 동일하게 써질 것 같습니다.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x1, y1이라고 하면 이 좌변의 식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7이 되는 x1과 y1을 구하면 됩니다. 자, x1 제곱 더하기 1의 값이 7이 되는 x1. 자, 구해보면 x1의 값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만약에 x1이 플러스 1이라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접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이 1을 주어진 곡선의 식에 대입하면 y1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y1의 값은 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접점의 좌표가 1,8일 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y1 기울기 x-x1 이렇게. 자, 두 번째, x1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y1의 값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입해서 y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기울기는 7인 직선,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y-y1 기울기 곱하기 x-x1 이 식들을 정리하면
가로 3번의 답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이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함수 fx가 x 이꼴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여러분들 밑줄 치시고요. fx가 3차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f'1의 값이 0이 되는구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것 극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먼저 f'1이 0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를 미분해 봐야겠네요.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a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이것이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3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극소값입니다. 그럼 먼저 f'x a 값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x의 값은 두 가지가 나오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원래는 극대극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감표를 그려서 증가와 감소, 이 구간에 따른 증가와 감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2에서 다루는 함수는 이와 같은 다항함수들이고요.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통해서 가볍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이 y는 f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f'x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가 나왔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서 fx가 극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극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f-1이 되는데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1-3이 되어서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의 답은 극소값 마이너스 2가 된다. 됐죠? 자,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는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여백이 좀 좁으니까 연습장에 이동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의 함수를 보면 x에 관한 다항 함수입니다. 1번은 3차 함수, 2번은 4차 함수. 우리는 이 다항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증감표를 그려서 그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극값을 찾아봄으로써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증감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관계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리는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가로 1번. 자, fx가 주어졌습니다. f'x를 먼저 구해 봐야겠죠. f'x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f'x가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우리는 극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x는 0 그리고 x가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0에서 극대값 그리고 2에서 극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극대값을 구해봅시다. f0 x 대신에 0을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면 결과는 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해볼까요? f2 x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함수값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축 그리고 y축입니다. 자, 0,2를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2에서 0에서죠. 0에서 극소값을 갖는 겁니다. 자, 여기가 2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요. 자, 극대가 되는 거고요. 극소가 되는 겁니다.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0,2를 기점으로 감소 상태로 바뀌고요. 2, 마이너스 6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상태로 바뀌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가로 1번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로 2번 문제 역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은 W자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f'x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도함수를 구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하는데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것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x가 3개가 나옵니다. 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W자 모양을 그려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에서는 극소 그리고 0에서는 극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1번과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 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F0 먼저 극대 값을 구해 보도록 하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결과는 5가 나옵니다. 그리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요, 함수값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결과는 1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x축 그다음에 y축, 자, 이제 개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0일 때 함수값이 5입니다.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1이 나옵니다. 이 점들을 지나면서요, W자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그릴까요? 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3번처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y절편 그리고 극값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 자,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는요,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같이 어렵지 않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조건을 볼까요? x와 t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동 후 걸린 후 시간을 t라고 할 때 그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합니다. 자, 가로 1번 보시면 제동이 걸린 시점으로부터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여러분, 속도라는 것은 무엇을, 위치를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속도를 v 그리고 가속도를 a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vt는요, dx, x를 d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18-2t가 나오는구나. 2초 후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2초 후의 속도는 v2를 말하는 것인데요, t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결과가 14가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 at라고 표현해 볼게요. at는 v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2초 후에 가속도를 구하여라.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가로 1번 속도 14,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제동이 걸린 후 정지한다 라는 말은, 그렇죠, 속도 v가 0이 되는구나. 자, 아까 vt의 식을요 18-2t라고 구했는데 이것이 0이 되는 t 값을 구하면 t가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걸린 시간 구했네요. t는 9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4번 문제의 조건에 보면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했죠. t 대신에 9를 대입하면 이 x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것이 81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2번의 답 구할 수 있었네요. 자, 5번부터 10번까지는 나아가기 문제입니다. 5번부터 차례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위의 점 1,1에서 그은 접선이 원점을 지날 때 점이 주어졌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식을 먼저 미분해야겠죠. y'은 자, 이렇게 됩니다. 곡선 위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한 것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x에 1을 대입하면, 자, 기울기를 편의상 m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m은 3 더하기 a가 나옵니다. 자, 기울기는 3 플러스 a, 그리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y1
기울기 x-x1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것이요 원점을 지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0 그리고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자, y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우변에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러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자, a 값은 구했네요. 다음 문제에서 곡선 위의 점 1,1에서 라고 했습니다. x 대신에 1,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1은 1 더하기 a 플러스 b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b의 값은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a의 값과 b 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곡선 위의 점 1,1. 자, 곡선 y는 x세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이 접선이요. x축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과 마찬가지로요. 곡선 위의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을 통해서 접선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미분을 해야겠죠. y''은 3x 제곱이 됩니다.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기울기는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y-y1 기울기 곱하기 x-x1. 자, 식을 정리하면 y는 3x-2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에서요. x축과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절편과 x절편을 구해보면 q점의 좌표와 r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x축과 만나는 점 y가 0일 때의 x값입니다. 그러면 q의 좌표는 3분의 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의 좌표는요.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좌변 QR, 선분 QR의 길이입니다. Q점의 좌표와 R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선분 QR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QR은요 루트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의 제곱 9분의 4,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의 제곱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식을 정리하면 이것은 3분의 2 루트 1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변에 있는 이 PQ,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P점의 좌표를 알고요.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PQ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그러면 9분의 1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식을 정리하면 이것은 3분의 루트 10이 나오는데요. 자, PQ가 3분의 루트 10, QR이 3분의 2 루트 10. 자, PQ에 n을 곱했을 때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n값이 2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6번의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요. 3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f'x인데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fx가 아니라 f'x 도함수라고 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fx의 식을 모르지만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y'x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도함수 f'x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의 부호에 따라서 구간에서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0보다 작을 때는 f'x y의 값이 플러스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부터 4까지는 y의 값이 이렇게 음수입니다. f'x가 음수니까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0에서는요. 자, 이 0에서 증가 플러스 함수가 증가였던 것이 0을 기점으로 감소 상태로 바뀌죠. fx가 0에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뀐 거니까 극대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4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4에서 감소하다가
4를 기점으로 증가 상태로 바뀝니다. 함수가 감소하다가 4를 기점으로 증가 상태로 바뀝니다. fx는 4에서 극소가 되는구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극소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함수 fx가 최대가 되는 x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0이고 4예요. fx가 3차 함수거든요. 미분한 것은 2차 함수가 되겠죠. 포물선인데 이 꼭지점의 좌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x좌표는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닫힌 구간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의가 되었는데 fx는 딱 여기까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보다 왼편,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fx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증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0을 기점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최대값은 x가 0일 때, 즉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그때 x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0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y가 증가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가 증가하는 y'이 0보다 큰 x의 값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미분해 봅시다. y'은요 마이너스 15x제곱 4000x가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5x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x 마이너스 800. 자, 그러면 y'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것이 이 y'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하나는 0이 나오고 하나는 3분의 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400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가 된다고 하죠. 3분의 800은 400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그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분의 8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큰 400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좀 더 이렇게 연장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y가 증가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됐네요. 지금 그린 그래프가 y'이니까 y'이 0보다 크게 되는 그런 범위를 찾으면 x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0보다 크고 3분의 8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9번과 10번 문제는 풀이 과정이 조금 필요한 그러한 문제여서요. 연습장에 옮겨서 문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네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방정식의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의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좌변이 x에 대한 3차식이니까요.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 무슨 말일까요?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가령 이것이 x축이라고 하면 좌변을 fx라고, 이것을 fx로 본 y는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림과 같이요. 이 그래프와 같이 극값이요. 하나가 양수라면 이렇게 다른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2개를 곱한 것이 부호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좌변의 식을 fx라고 하고요. 미분을 해봅시다. f'x 3x제곱 6x-9가 나오죠. 자,
자, 이제는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수분해 해봅니다.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리고 1일 때 f'x는 0이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제 여기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극대 1에서 극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f-3과 f1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각각의 함수값을 구해봅시다. f-3,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a 플러스 27이 나와요. 1을 대입한 함수값 f2를 계산해보면 a-5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27 곱하기 a-5가 0보다 작아야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27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와 같이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정리가 되셨죠? 10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좌변의 식을 함수로 갖는 4차 함수가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와 같은 부등식은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 0보다 크기 위한 x,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의 식의 편의상 이렇게 fx라고 둬볼게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x는 k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증간표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k값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증간표를 그리게 되면 k보다 작은 x값을 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부호는 음수가 나옵니다. k보다 큰 값을 x값에 대입하게 되면 부호는 양수가 나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겠고요. 증간표를 보면 알겠지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x가 k일 때 극소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fk가 최소값이 되는데요. 이 fk의 값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27이 주어진 함수 fx의 최소값이 됩니다. 이것이 0보다 커야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부등식이 만족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해결하면 되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좌변을 인수분해해 볼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k제곱 더하기 3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것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것은 k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런 해를 구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k-3은 다시 인수분해가 되어서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k-루트 3 k 플러스 루트 3 이것이 0보다 작다. 따라서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루트 3보다 크고요. k는 루트 3보다 작아야 합니다. 10번 문제의 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문제 도약하기 문제 보도록 합시다.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진 조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x가 마이너스 fx와 같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가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바로 뭐냐? fx의 식은 이렇게 x세제곱 더하기 ax의 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x제곱의 항과 상수항이 없냐면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고 상수항도 0이 아니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x제곱이 있다라는 거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꼴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이 fx를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f'x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a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f'x의 부호를 가지고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는데요. 3x제곱은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이 f'x라는 것은요, 이 뒤에 있는 상수 a 값에 의해서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a의 값이 양수라면, 그러면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a의 값이 음수라면 그러면 f'x가 0보다 큰 그러한 x의 값이 있을 것이고, f'x가 0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x값이 있을 겁니다. x의 값에 따라서 fx는 증가일 때도 있고요, 감소일 때도 있겠네요. 자, 만약에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가 원점을 지나고요, 항상 증가 함수가 나온다, 증가다라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x축이고 y축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문제에서요, 절대값 fx가 2가 되는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fx에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절대값 fx죠.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y는 2라는 직선을 그려보면요, y는 절대값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a의 값이 양수일 수는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a는 반드시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이 11번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많이 그려본 바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면, 이 문제와 같이 양수라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꼴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그림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져야 합니다. 이렇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자, 지금 y는 x세제곱 더하기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절대값 fx가 2가 되는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 fx가 그려지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대칭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 같은 값을 가져야 해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자, 이 위에 y는 2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요, 자, 그림과 같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fx의 극대값이 되는 거죠. 네, 극대값입니다. 이것은 극소값입니다. 극소값의 절대값을 씌운 게 여기에 있네요. 극대값이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극소값은 얼마일까요? 극소값은 아마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f'x가 0이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런데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자, a가 음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두었을 때 a가 음수다라는 것을 좀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요, 편의상 fx의 식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bx라고 표현해 볼게요. b는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b가 되었는데 이것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x는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 그렇죠? 이렇게요. x가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일 때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루트 3분의 b일 때 극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극대값을 이용해 볼까요? 극대값은 2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2는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와 같다. 이 주어진 fx의 식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를 대입을 해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중간에 계산 과정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b 세제곱이 27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b의 값이 3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였죠. b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fx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11번의 답을 이렇게 구해 보았고요. 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릇의 용량을 최대로 할 때 그릇의 높이를 구하시오. 그릇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그릇이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용량을 구하라는 말은 부피를 구하라는 거겠네요. V라고 해볼게요. 높이를 편의상 H라고 해봅시다. 자, 원뿔의 높이가 이렇게 H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빗변을 보시면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의 길이를 H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변의 길이가 루트 64 마이너스 H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을 압니다. 높이를 알기 때문에 V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V를 구해볼까요? V는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입니다. 반지름 r이 루트 64 마이너스 h니까요. 64 마이너스 h 제곱 곱하기 높이 h가 되겠네요.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할 때, 이것이 최대일 때 높이 h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분해 봐야겠네요. v 프라임 h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곱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파이 곱하기 앞에 것을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2h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64 마이너스 h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이 곱하기 64 마이너스 3h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이 0이 되는 h의 값을 구해봅시다. 증간표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v 프라임이 0이 되는 h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h인데요. h는 높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해당하는 h의 값을 구하면 h는 3분의 8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간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h, v 이렇게 증간표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h는 높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합니다. v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3분의 8 루트 3이 나왔죠. 그리고 자, 문제에서 보면 이 반지름의 길이 루트 64 마이너스 h제곱. 자, 근호 안에 있는 이것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h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올 텐데요. h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h가 8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자, v 프라임이 여기서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h의 값을 v 프라임에 대입해서 부호를 조사하게 되면 양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해당하는 h의 값을 v 프라임에 대입해서 부호를 조사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v라는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러한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h가 3분의 8 루트 3일 때 v의 값은 극대, v는 극대가 되는 거고요. 증간표를 그려서 보면 알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바로 이 극대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가 될 때 h를 구하라고 했죠. 정답은 3분의 8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